오늘부터는 4단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몬순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와도 운행이 가능한 오토릭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여름철 폭우가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자주 내리는 까닭은 여름철에 인도양에서 습기를 머금은 계절풍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히면서 지형성 강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도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풍 계열입니다. 이 남풍 계열이 비바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산맥을 갑자기 마주치면은 그 앞에다가 비를 뿌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북동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이런 강수를 지형성 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몬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7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여름, 1월은 겨울 날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대륙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편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한랭하고 대륙에서 불어오니까 건조합니다. 7월에는 바다에서 불어오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 계열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합니다. 그래서 1월은 7월보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계절풍 기후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몬순 아시아의 범위. 이 몬순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계절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몬순 아시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은 아니죠. 왜 이렇게 이 계절풍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1학기 때 한 적이 있어요. 대륙과 해안 같은 경우에는 되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열 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곳은 고기압이 되고 어떤 곳은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댔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때문에 그런 고기압, 저기압이 되는 곳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때문에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인 계절풍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발생 원인이 그렇다. 특징은 여름과 겨울 몬순아시아 쪽 보면 방금 지도로 봤듯이 여름엔 남풍 계열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 많은 비가 필요한 벼농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은 북풍 계열이기 때문에 한랭 건조합니다.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자료에서 실제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 5가지 정도의 지형이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는데요. 산맥 고원이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접경지대에는 대규모 습곡작용, 땅이 휘어진다고 했었죠. 휘어지면은 땅이 휘어졌을 때 위쪽에 있는 지역이 높은 산맥 쪽이 되겠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높은 산맥이 있는 지역에서 평평한 땅, 바로 높고 평온하다 해가지고 티베트 고원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지역들은 높기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해서 어떤 문화권들의 경계가 되겠죠. 화산 지형 같은 경우도 이런 신기습곡 산맥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화산이 많은데요. 지각판 경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지에 많이 있고, 화산은 안 좋은 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장점도 있죠. 화산재는 비료 역할을 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하천은 강수량이 많아서 특히 여름철 많았었죠. 그래서 대하천이 발달합니다. 겐지스, 메콩, 창장강 등이 발달해 있고요. 이렇게 여름철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면은 그 옆에 이제 평야가 발달하겠죠. 그래서 쌓여서 형성된 평야다에서 충적 평야가 있고, 건조 지역은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몽골의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등등 있고요. 메콩강이 있는데, 메콩강은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랑 차이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이 반도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함께 보기 바랄게요. 몬순 아시아의 전통적 생활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적 토지 이용부터 볼 건데요.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 강수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벼농사는 반드시 여름 날씨, 덥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1년에 여름이 여러 번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여름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두세 번 쌀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벼의 이기작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벼를 2번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쌀 같은 경우는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입니다. 같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밀농사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즉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유목은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히 중국, 내륙, 그리고 몽골 등에서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차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청장강 이남, 인도의 북동부,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목화 재배는 대표적인 곳이 인도의 데칸 고원이고 커피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화를 살펴볼 건데요. 음식 문화는 주로 주식인 쌀로 만든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밀 같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의문화, 그 다음에 주문화를 보면은 의문화부터 보면 당연히 여름, 겨울, 우리나라 여름, 겨울을 떠올리면 돼요. 통풍 잘 되는, 그 다음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여름, 겨울에 입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전통 의상으로 베트남의 아오자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가옥 문화를 보면은 저위도로 갈수록 덥잖아요. 그래서 열어놓는 개방적인 구조가 나타나고요. 통풍을 위해서. 그리고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 고산가옥 배웠죠. 그래서 고산가옥이 많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극경사의 지붕을 이용해가지고 빗물이 바로 떠내려갈 수 있도록 극경사고 창문도 큽니다. 그리고 1년에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인 연교차가 큰 냉온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 겨울에 대비한 시설이 공존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여름에 대청마루, 통풍을 위해서, 겨울에는 아궁이를 떼서 온돌이 이루어지죠. 난방으로 해서. 몬순아시아의 전통 가옥은 3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열대기후 지역에 고산가옥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고산가옥을 짓는 이유는 지면의 열과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띄어서 짓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는 여기처럼 바닥에서 띄어서 집을 짓는다. 그리고 이제 비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또 습기도 피할 수 있고 지붕도 이런 식으로 극경사로 짓습니다. 그다음 중국 화북지방의 사번이라는 것은 미음자 형태의 폐쇄적 가옥 구조입니다. 폐쇄적인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철이 춥기 때문에 미음자 형태로 해가지고 추위를 막고 또한 방어도 유리할 수가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겨울철 추위를 대비해 남쪽에 문을 만드는데 남쪽이 이제 빛이 들어오는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한 마을은 이렇게 폭설이 많이 오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본 다설 지역의 전통 가옥은 가쇼 가옥이라고 해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눈이 오면 바로 내려갈 수 있게 짓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몬순아시아의 쌀로 만든 음식을 알아볼 텐데 대표적인 음식이 베트남의 쌀국수. 그래서 퍼라고 불리는데 쌀국수를 그래서 베트남 음식점 보면 뭐 포베이 이런 식으로 퍼가 들어가는 가게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쪽 볶음밥인 나시고랭이 있고 일본은 초밥이 있습니다. 쌀 품종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디카종과 자포니카종이 있어요. 인디카종이 베트남 쌀 같은 거고 자포니카종이 우리나라 쌀이에요. 인디카종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작아서 손으로 먹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남부 동남아시아 쪽이고요. 자포니카종은 우리가 먹는 쌀, 점성이 커서 잘 뭉치니까 젓가락 문화가 발달하고 죽떡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